5년 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용균 노동자인데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억울한 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결국 중대재해 처벌법을 촉발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좀 해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에 급기야 노란봉투법을 거부를 했죠. 21대 국회에서는 아마도 제의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 현안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실제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정치권.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오늘은 과거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권리찾기 유니온 대표이신 한상균 위원장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함께 노동 현안 들여다볼 건데요. 정말 오랜만에 저는 만나 뵙는 분입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이라고 하면 안 되네.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잠깐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창립 대표로 하다가 네. 이제 장기 집권은 저는 반대해서 후임 대표가 선임됐고 예. 저는 이제 조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그 사이에 또 후임을 뽑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은 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3년을 했습니다. 3년이나 하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 아니 저는 사실 쌍차 그다음에 민주노총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동안 못 뵀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문화방송 라디오 대기실에서 만나 뵙고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조금 가까이 마이크를 대주셔야 진심이 잘 전달된다고 저희 제작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못 뵀으면 네. 예, 이렇게 또 더 세상 깊숙이 자명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를 네. 좀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출소하고 나니까 물론 제가 안에서 고민이 있었죠. 네. 조직 노동자의 대표로서 활동도 해보고 또 이 땅에서 노동운동이 차지했던 변화를 반하는 운동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시간들이 꽤 길었지만 네. 여전히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어나고 노동을 통해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네. 이런 현실 앞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보편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찾기 유니온을 네. 만들고 그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다라고 네.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직운동을 대표하던 민주노총 위원장이 네. 감옥에 가서 네. 사색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동운동을 할 건지.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민주노총은 살만하다. 그래서 미조직 노동자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비정규직 이따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요. 네네. 예, 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 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는지 좀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 네. 벌써 김용균 노동자 세상 떠난 지 10년이 됩니다. 저도 뭐 네. 현장 저희가 그때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교하면 우리 이 노동 현장 무슨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더 이제 노동자를 그 정도 짓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 많이 늘어났죠.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네. 이렇게 늘어나고 결국 이 사회가 약자들한테 더 가혹한 네, 이런 것은 더 지금 심화되고 있다. 뭐 세상은 뭐 선진국이니 어찌니 떠들고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약자들한테 위험도 그다음에 경제적 박탈감도 네. 세상에 대한 격차도 다 전가시키고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가 바로 갈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김용규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었던 한국 서구발전 사장 등 싹 다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오늘 뭐 마지막에 대법 판결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대법 판결 났습니다. 났습니까? 예, 무죄로 지금 선고했더라고요. 그새. 네네네네. 예.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 이 사망 사건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다 무죄면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오면서 뉴스 검색했는데 네. 정말 허탈하고 사실 또 김용균 청년의 어머님께서 네. 이런 세상에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네.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활동들이 저는 헛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 법원 약자들과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방금 속보 1시간 전에 들어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니까 네네. 김용균 씨 어머니께서 지금 오열하고 계시는 오열하고 계시죠. 예, 장면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 정말 제가 그 아침에 그 용균이가 좋아했다던 그 자장가 부르던 장면이 네. 그 눈에 선한데 끝끝내 이렇게 약자들에게 예. 약자를 기만한 판결이다 이렇게 직접 어머니께서 말씀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노동자 한 분이 8.6m 높이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망하는 네. 사고가 또 생겼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 뭐 지금 그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하루에도 지금 매일 6-7명 이상씩의 네. 노동자들이 퇴근을 못하고 저승으로 가고 있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네. 우리 기득권 세력들은 되게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결이 아니고 네. 대법에서 이렇게 판결할 수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전히 많은 김용규,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너무 땀이 많이 나셔가지고 그래, 덥다고 너무 내가. 더운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가. 네, 근데 네, 뭐 네. 그 괜찮습니다. 재킷을 벗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까요? 예, 그럼 예, 벗을까요? 너무 더우시면 예, 그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뭐 계속 이렇게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도 네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네. 결국 약자들은 그냥 뭐 안타깝지만 그냥 여기에서 끝냅시다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이어진다면 네. 어디 가서 이 억울한 마음을 털어놔야 될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수준인데 관련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인가요? 네. 4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국민의힘을 찾아가가지고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달라 네. 이런 서명운동 용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대체로 중소기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면 네. 사실 50인이나 100인이나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조합으로 조직될 현황을 보면 네. 한 0.3% 정도. 그건 노동조합을 통해서 권리를 찾기가 어려운 구조죠. 50인 미만의 사업장. 그렇습니다. 네. 0.3%도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는? 규모가 적고 네. 이런 또 영세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산별 체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산별 교섭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한국의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산별노조 하자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는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안전한 노동 현장과 예.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고 예. 그다음에 노동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사실 산별 협약이라든지 단체 협약 적용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나라.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열악한 예, 그런 상황이 있는 속에서 지금 50인 미만에 대한 처벌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네.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한 것하고 동일한 네. 자본의 요구죠. 예. 너무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걸 계속 하고 싶다. 자본은 이런 거고 예. 그에 반면에 네. 그 조건에 저항해야 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예. 사회에서 지금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제도로 바뀌는 것이 너무나 뭐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6, 7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면 네. 그 어떤 문제들보다 앞다퉈서 이 문제를 먼저 정치권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워낙 현안이 많아서 네.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해태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권리찾기 유니언 이런 데서 좀 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노동조합 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청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주로?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모두의 권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우리 스텝 네. 우리 노동자들은 네. 혹시 4대 보험을 들어주나요? 저도 안 들어줍니다. 아, 저 스태프들은 들어준다. 아, 그래요? 예, 예, 들어주고 예, 예. 계시군요. 근데 예. 대체적으로 우리 전 산업에 업종으로 따지면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500개 이상 네. 이런 업종들이 4대 보험을 안 들어줘도 합법인 소위 말해서 가짜 3.3 가짜 8.8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랜서를 예. 악용하는 예. 이런 사업체가 천지로 널려 있는 것이죠. 예.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권을 빼앗아 버리고 네. 하니까 대체적으로 한국의 국민 총생산과 뭐 3만 불 이상의 소득이 됐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결국 권리가 저하되고 네. 삶의 질이 떨어진 노동자는 점점 늘어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특히 이제 열악한 사업장들이 50인 미만이 많고 네. 열악한 상황에서 어쨌든 뭐 영세하고 막 이러니까 노동조합 만들기도 또 어렵고 네. 만들면 또 탄압받고 네, 지키기는 더 어렵죠. 지키기도 어렵고. 예. 독립운동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죠.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정도로. 그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찌됐든 이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의 권리를 좀 보장받아야 되는 뭐 이런 차원인데도 뭐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노란봉투법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러게요.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본래 노란봉투는 네. 아니 노란봉투가 왜 노란봉투예요?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통지서, 해고 통지서가 노란봉투였어요. 해고 통지서. 예. 뭐 예. 이런 언론에서 뭐 아버지들이 옛날에 뭐 현찰로 월급 받던 시절에 그 노란 봉투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노란 봉투였는데 해고 통지서. 예. 그때 쌍용차 이제 2009년 투쟁이 있었고 네. 그 투쟁 이후에 네. 손배 가압류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저승으로 보내는 건지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에 투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왜 저 노동자들은 투쟁 이후에 저렇게 많이 죽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관심이 가져졌어요. 네. 사실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것을 합치니까 47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배춘환 님이라고
자기 아이들의 학원비를 아껴서 이 47,000원씩 한 10만 명 보태면 저 치사한 권력의 이 나쁜 짓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고 노동자들이 용기 내고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배준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반 시민이었죠. 평범한 시민이. 예, 그래서 그걸 시사주간지한테 기고를 하게 돼요. 네. 현지 걸로. 그것이 이제 세상을 울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노란 봉투법이 만들어지는 네.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게 몇 년도입니까? 제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년, 뭐 15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수많은 사회적 합의도 있고 사실은 비단 쌍용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지금 현재 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네. 하청 노동자도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조선산업은 선진국이라고 1등 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는데 그 밑에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 한 70% 이상은 네. 사실 사대보험도 안 받고 노동하는 노동자가 많고 네. 그 뭐 최저임금에 언저리의 임금이고 그리고 너무나 열악한 산업재해에 다 노출된 이런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0.3평의 철장에 자기 몸을 가두고 세상을 깨웠죠. 그런 투쟁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 돌아온 것은 470억에 대한 네. 손배감과 또 들어온 거잖아요. 이처럼 노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선산업이 저 하청 구조는 문제 있다. 네. 이걸 해결해야 된다. 네. 그 최소한 그래야 선진국 아니냐. 이렇게 떠버리긴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그럼요. 예. 예.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남는 것은 탄압밖에 없고 예. 조선 현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어요. 조선 현장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예. 그래서 각각의 방식으로 투쟁하는 현장이 많은데 네. 그 많은 현장의 투쟁을 옛날에는 이제 자본 사용자들이 고소고발을 한다든가 해고를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쉬운 탄압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딱 본 거죠. 예. 이 자본주의 사회상에서 손배 가압류만큼 유력적인 게 없구나. 돈으로 그냥. 돈으로 그냥 이 영혼을 파괴해버려. 그러면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족 내가 혼자 구속되는 것은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경제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회적 낙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봐라. 너희들 투쟁하며 노동자부로 권리를 주장하며 너희들 신세 조진다. 이런 공식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이미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제출하고 있고 또 그것을 국힘이 또 윤석열 정부가 네.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고 있어서 네. 대단히 잘못된 거부권이고 우리는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동단체들이 실제로 경사노위 이제 들어가지 않겠다. 네. 한국노총도 다시 또 이제 그런 선언을 하고 다시 또 이제 대립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진짜 굉장히 지난하게 싸워오신 거잖아요. 네. 예, 거의 뭐 10수년 넘게 이 노란봉투법을 만들기 위해 별것도 아니에요. 노조법 2, 3조 개정하면 되는 건데 네. 그거 했더니 다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린 이 노동단체 입장에서는 너무 허망한 결론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국회 본회의 벽을 넘는 데까지도 한 20년 걸렸는데 또 돌이켜 보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금기법 11조 네. 5인 미만 차별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 선거가 있을 즈음이면 활용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결단할 것처럼 이제 이렇게 립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네. 아무것도 정작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면 네. 최소한의 법이에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그렇죠. 노동자.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작업 지시 받고 그
그 대가로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면 그건 노동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인정하고 또한 그들이 4대 보험까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당연히 연동이 돼 버려요. 연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조세 정의하고도 연결돼요. 예. 의료보험비 같은 것들이 다 새는 누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것이 국가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도 다 놓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까지 보면 그럼 이들의 규모가 얼마냐? 지금 국세청에서 통계 자료로만 보더라도 가짜 3.3, 가짜 프리랜서 노동자가 이미 700만을 넘었어요. 700만.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실제로 노동은 하고 있는데 네.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700만. 예. 그리고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몇 명입니까? 지금 120만이죠. 근데 거기다가 야. 근로기준법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법을 예.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가 현재 1,000만이 넘고 있어요. 에? 1,000만이 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전태일 시대 근로기준법? 예.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노동 안에 또 다른 계급이죠. 사실 말하면. 노동 안에 또 다른 계급, 노동 계급인데 네. 이걸 갖다 우리나라가 평등한 나라다 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아니, 이들이 옛날 조선시대 신분사회보다 네. 훨씬 더 아주 나쁜 예. 신분사회에 예.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신분층이 돼버렸어요. 아니 위원장님 저 진짜 충격인데 네. 지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000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치면 5분의 1이 지금 노동자성은커녕 근로기준법조차도 적용받지 그렇습니다. 못하는 노동 환경에 있다라는 건데 민주노총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은 여전히 나서고 있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조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네. 이들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정치 권력이 여의도 국회라는 것이 노동의 목소리보다는 재벌과 사용자의 목소리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든 법적 제도적 상황들이 예. 전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진짜 참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앞서서 그 청년 정치인들 모셔다가 말씀드렸을 때도 당사자들이 좀 들어가서 법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맨 뒷다리 긁는 사람들만 앉아 있으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치열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장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은 네. 이것부터 좀 해결해 줘라. 한다는 말은 하는데 실제로 되는 건 없는 뭐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김포 골드라인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2,500만 노동자 중에 네. 1,000만이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예요. 최소한. 그러면 그들이 저는 이제 2등 국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1,000만이 2등 국민이다. 예, 그러면 그런 반면에 우리 전체 유권자 중에서 네. 그 1,000만을 대변할 만한 사람을 누가 할 것이냐. 예. 배 따스고 등 따스는 사람이 예. 이들의 문제에 신경 쓰겠어요. 어려운 거죠. 내 문제 아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떴다방만 많이 생기고. 떴다방? 예. 예. 저기 갭 투자해가지고 떴다방들 많잖아요. 예. 부동산 경기 좋을 네, 때. 네, 정치 시기가 시기가 오니까 오니까. 뭐 유성 정당이 뭐 연합 정당이니 막 뭐 난리가 아니죠. 이 온갖 떴다방이 예. 여야 진보 진영 할 것 없이 예,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떴다방 정치. 예,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 한국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지 이런 건 보이지 않죠. 네. 뭐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예, 장제일 국회. 따잖아 닮은 장땡이다 이 정도를 지금 못 넘고 있어서 네. 이 떴다방 문제도 좀 심각하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청년들 네. 또 노동자들 누가 대변할 거냐 스스로 해야 된다. 좋은 이야기죠. 네. 그걸 다 벽을 막고 있는 게 제도인데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도 다 이상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건 뭐 여야가 동일한 입장이에요. 네.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보수 양당의 공동의 책임이고 예. 이것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네.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아까 건기법 밖에 1,000만 노동자 문제라든지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700만을 넘어가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도 프리랜서 노동자인데. 네.
해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노란봉투법이 왜 통과가 못 된 겁니까? 의지가 없었죠. 의지가 없었죠. 그래서 의지가 없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저께 이제 노조법 2, 3조를 국회 사무처에다가 네. 국가인권위에서 의견서를 내요. 예. 네. 국가인권위. 네, 인권위원들 예. 연명으로 예. 이걸 빨리 2, 3조를 개정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종단에서 예. 그저께 이제 남재영 목사님이나 예. 이런 목사님들은 정말 이 사회가 이것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막 단식도 하시고 투쟁도 같이 하시고 하는 건데 안 됐잖아요. 결국 거부권은 됐는데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위원 전체의 명의 중에서 개정해야 된다 공관을 내요. 네.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예. 반대 의견을 내요. 누굽니까? 이충삼 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인권위원으로.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쭉 봤어요. 예. 한 몇 장의 보고서더라고요. 네. 근데 소수 의견이라 해갖고 올라왔는데 네. 내용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당신은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야. 네. 당신들이 다수당을 잡고 있을 때 또 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이 법이 다 올라와 있지 않았느냐. 그때는 왜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이걸 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이냐. 당신들은 쇼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양반. 민주당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안 하다가 네. 왜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 이거 해달라고 그러냐. 우리는 어차피 안 할 건데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우리는 까놓고 안 한다겠다. 근데 당신들은 왜 왔다 갔다 하냐. 결국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시냐. 이런 의견서를 낸 거죠. 비겁하다.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잡았을 때도 안 됐고 보수당이 잡았을 때는 뭐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이 정말 심각한 지금 천만이 그 근로기준법 예.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와중에 노조법 2, 3조마저 또 통과가 안 돼,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하면 노동자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천만의 노동자들이 네. 이 유튜브를 봤으면 좋겠고 천만이 안 보고 계세요. 조회수가 막 떨어지니까 참 이상해요. 이게 참 의미 있고 그리고 이 가치 있고 노동과 관련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재미없어들 하세요. 막 그래요. 정치 막 싸우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또 그래서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천만이 네. 사실 용기를 내서 우리를 대변할 정치, 네. 진짜 정치, 이런 정치적으로 세력화가 되면 그는 그때 비로소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의 보수 양당 체제로는 어림도 없어요. 정의당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이 약하죠 지금. 힘이 약하다. 예. 약하고 예. 뭐 이번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것은 좀 듣고 있는데 네. 사실 전체 너희들이 대한 세력이다 이 천만이 봤을 때 네. 이런 지금 현재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대한 세력이 되기까지 뭐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 좌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한국 사회에 이 지금 현재 경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재화를 가지고 이렇게 규명군들이 또 퇴근을 못하는 문제 그리고 건기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절망의 노동에 내몰린 문제를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청사진은 여전히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네.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좀 흘러가는 만큼 좀 더 좋은 세상이 온다. 그리고 좀 더 살만한 세상이 온다라는 기대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이 나빠지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권리찾기 유니온에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마루시공 노동자들의 과로사. 네.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찾아봤더니 방송국 아나운서들, 그다음에 프로축구단의 유소년 감독, 코치, 코치, 그다음에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
뭐 아울렛의 조리사분들. 네, 검색을 많이 해보셨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쭉, 인터뷰해야 되니까. 네. 준비해야 돼서. 네. 예. 아파트 경비원. 네. 뭐 전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네.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다 노동자들인데 네. 왜 이분들이 노동자 인정도 못 받고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고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노동자성을 박탈해버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노동자의 1인당 한 달에 최소한 7, 80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고 그래요. 한 달에. 예. 뭐 국민연금도 들어줘야 되고 뭐 산재보험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래서 거기에다가 최소한 또 그렇게 되면 노동자성을 인정해주면 연장 근로를 하며 연장 근로 수당을 줘야 되고 연차휴가 수당을 줘야 되고 네. 이런 걸 다 포괄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노동자가 또 노동자는 실업을 당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결국 사회 안전망에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그냥 국가 감독기관에 아무런 제재 없이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노동자성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사업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대적이고 정말 과감한 개혁을 하지 않고는 한국의 노동 조건들은 말만 선진국이제 정말 2등 노동자들, 2등 계급들 정말 이 신분 사회가 다시 도래하는 이 시대를 역행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찾기 유니언 같은 단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면 막 이게 상담도 들어오고 뭐 이제 조직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이분들 네. 조직도 해야 되고 하실 텐데 최근에 들으신 사례 가운데 야 나도 참 쌍차에서 네. 험하게 싸웠다만 이런 사례도 처음 본다. 이런 기억에 남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지금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마루 노동자들인데 네. 마루가 이런 마루를 까는 네, 여기 저희도 마루입니다. 네. 마루인데 이 노동자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마지막 작업이잖아요. 그거 다 골조하고 다 네, 하고 네, 나면 네. 마치 인테리어가 마지막인데 건설 현장에 실내 인테리어 하는 업종들 예. 마루가 됐든 도배가 됐든 조명이 됐든 예. 이런 난간이 됐든 예. 이 모든 공정에 예. 다 거의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권이 다 빼앗기고 옛날로 치면은 막노동. 막노동이죠. 네. 예. 그래서 8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그걸 계산해 가지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소위 말해서 일한 만큼 내가 평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네. 오늘 너 몇 평 했으면 예. 그에 맞는 급여를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평당 가격은 또 계속 후려쳐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대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정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더 많은 과로를 해서 1시간에 더 하려고 하는 그래서 과로사가 생기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연속이죠. 아니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출연료하고 방송국이요. 네. 출연료를 안 올려요. 20년 전 가격 그대로. 네. 그게 큰 문제죠. 언론사들이 예. 그다음에 원고료 네. 안 올립니다. 안 올려. 예. 방송 작가들. 예. 예. 그 10년 전, 20년 전 가격 그대로. 스트라이크를 해야죠. 예. 그렇지 않고 바뀌는 세상은 없어요. 예. 아니 스트라이크 하는 순간 빠지고 딴 사람 뽑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건설 현장도 그래서 노동조합을 못 만들어요. 그래, 네가 저항해. 예. 그러면 다음부터 짐 빼 이러는 거예요. 짐 빼. 연장 빼. 연장 전문 빼. 용어로 연장 빼라. 이렇게 예. 하면 예. 그냥 길거리로 나가는 이런 감시와 예. 보이지 않는 강압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다 많은 노동자들이 전부 다 못하겠다. 자빠져 불면 건설 완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협상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너무나 쉽지가 않은 쉽지가 거야. 않죠. 예. 분명히 또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싼 값에 네.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갑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또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참 노동자들의 단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요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뭐 대충 또 맞춰서 가고 뭐 이런 게 계속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이게 절절하게 와닿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 네. 방송 보시면서 가만히 있어봐. 나도 권리찾기 유니온에 가입해서 최근에 내가 당한 억울한 사례 이거 좀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찾아가면 돼요? 일단 찾아가기 전에 네. 홈페이지 검색? 이런 그 SNS 보면 광고를 보면 3.3이라는 광고가 있어요. 3.3? 예. 그게 뭐예요? 그 프리랜서 3.3 세금을 떼었잖아요. 네. 근데 그 세금을 환급해 주는 서비스가 네. 3.3이에요. 네. 근데 그 스타트업이 네. 대박을 친 거죠. 장윤선 기자가 네. 3.3을 뗀 것을 예. 1년에 근로소득 노동자가 세금 정산한 거와 똑같이 예. 그 3.3도 국세청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예. 환급이 돼요. 예. 거기에 접속자가 이미 한 1,500만 명이 접속이 됐어요. 와. 그래서 그 기업은 대박이 났고. 저도 들어가 봐야겠는데. 네, 들어가 너무 쉽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자기 신분을 적대적으로 노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가능해.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세금은 손톱만큼 하고 네. 내가 연장 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 휴가라든지 사실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됐을 때 임금 손실은 훨씬 많거든요. 네. 10배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찾으려면 결심을 해야 돼요. 네. 용기를 내야 돼요. 예. 이런 노동자가 우리 가정에 다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널려 있는 것인데 이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이 잘못된 제도와에 맞서야 되거든요. 그 경로를 지금 1차적으로 부족하지만 저희 권리찾기 유니온이 네. 노력을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검색하시면 네. 권리찾기 유니온이 나오고 여기에 내가 불합리한 것도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요청하면 저희가 발벗고 나서고 있고 네. 또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또 내가 여기서 이 문제 해결하고 다른 사업장에 가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이건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자. 이게 권리찾기 유니온이거든요. 네. 용기 플러스 용기. 용기 플러스 용기는 다른 세상. 용기 1+1.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금 상당히 많은 네. 청년 그리고 개별 노동자들이 사용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 세상과 교섭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세상과의 교섭을.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응원이 필요하고 그 응원이 여의도 국회가 못할 일을 예. 대신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레몬트리님께서 3.3 유명하죠. 네. 예, 이런. 저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몰랐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주시고 계십니다. 네. 좀 이런 거, 노가리 파워님이 응원합니다. 유유. 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 가족 안에, 말씀하신 대로 네. 가족 안에, 그리고 조금만 돌아보면, 1,000만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 인구의 사실은 5분의 1이 지금 전체 노동자 2,500만 가운데 1,000만이면 거의 과반 예,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수준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법 바깥에서 네. 제대로 된 권리조차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연대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안 모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저도 책임이 커요. 예. 저도 이제 87년 세대인데 87년 세대들이 사실 노동운동을 통해서 자기 복지를 높이는 데 주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에 기여한 바는 굉장히 큰데 그걸만 앞만 보고 오다 보니까 기업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편법을 써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또 이 문제에 세상에 관심을 갖게 돼요.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관심이 가니까 우회를 또 찾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실 플랫폼 노동이거든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인데 여기에 저는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노동운동 또 진보 정치가 함께 힘을 모아서 특히 또 AI 문제까지 겹쳐집니다. 네.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공동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따뜻한 연대가 기본일 것 같고 올 겨울 권리찾기 유니온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네. 연대의 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호돌님께서 노동 문제도 다뤄주시니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이혜웅님께서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연대 때문에 취재편이 좀 열었거든요. 네. 다양한 세력 간의 연대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게 네. 좀 한 발 한 발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지. 이 역사적 퇴행을 계속 보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거의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가게 생겼다. 나라의 위치가 이제 이런 고민과 걱정이 좀 드는데 사실은 진보 정치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응원도 많이 받았고 네. 많은 국민들이 지지 응원했지만 오늘날 정의당의 형편을 보면 뭐 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뭐 진보 정치가 정의당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진보당도 있고 노동당, 녹색당도 네, 있고 예. 뭐 기본소득당도 의석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부분들이 과연 지금 현재 정치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자 하는 민심이 의지할 만큼 대안 세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전략은 의석 몇 석에 좀 치우쳐만 바가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런데 독일 녹색당이 네. 1981년에 창당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집권 세력이 됐어요. 네. 근데 그들의 목표는 분명히 집권에 대한 목표가 있었거든. 대한 세력으로서 기존에 있는 정치가 이 한국 사회를 1000만이 넘는 근기법 밖에 있는 노동자를 만들었다라면 그렇지 않는 대한 세력답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현실화 시켜내갈 과정들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목표가 좀 부족했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분발을 하도록 저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BD55님께서 청년들이 빠진 능력주의가 오히려 4대 보험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네. 예,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사람! 뭐 이렇게 네. 의견도 주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노동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문제가 되는 현안들에 대해서 또 종종 위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었고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저항을 했었죠. 그리고 그러나 지금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국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내가 나라다. 나 자신이 그 중심에 서야 된다.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사회의 노동 문제도 가장 핵심인데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동은 쫙 변방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낯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고 저는 권리찾기 유니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라도 희망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이고 위원장님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그동안 민주노총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민주노총 위원장 하면 한상균 위원장으로 기억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 듣는 기회 마련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